자, 보죠. 도시개발 시행 방식입니다. 이거 시행 방식 각각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제일 먼저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말 그대로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그래서 개발되는 토지 가치에 대한 금액을 개인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고 사들이는 방식. 그러니까 토지 보상금을 주고 도시를 개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개발이 안 돼 있는 땅을 이 각각의 토지 소유자들한테 토지를 다 수용한 거죠. 그럼 수용해서 집단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를 다 수용했으니까 각각의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수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체계적인 형태대로 그리고 집단적인 모양으로 전체 도시를 다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를 목적으로 하는 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에요. 대신에 지가가 다른 쪽에 비해서 높을 때는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토지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서 땅의 가치가 조금 낮을 때 사들이고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개발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크고 토지 가격은 높을 때 합니까? 낮을 때 합니까? 낮을 때 해야 되죠. 그리고 사업 비용이 가격이 낮더라도 처음에 토지를 뭐 해야 되니까 수용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행 시간은 한번 토지를 수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차 부분이 간소하다고 얘기했죠. 금방 진행이 돼요. 그래서 환지 방식처럼 또 뭐 토지 환지 계획 짜서 또 보유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은 되게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반대로 토지 가격이 상당히 뭐 할 때 높을 때는 이 방식을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방식을 쓰는 거예요? 환지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수용된 토지 주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개발 구역 내에 조성된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을 땅의 가치 자체가 처음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가 공공에 대한 기반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토지도 반듯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토지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치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환지를 하게 되면 토지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먼저 도로부터 반듯하게 나오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토지 자체도 전부 다 구획이 다 돼 있죠. 그럼 거기다가 개발만 하면 되니까 엄청나게 토지 가치가 뭐죠?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토지를 환지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각각의 토지 소유자한테.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그런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럼 뭐로 하느냐? 돈을 받느냐? 돈을 안 받아요. 대신 뭘 받아요? 땅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의 반 정도를 사업 시행자한테 주는 거죠. 그렇게 주더라도 반 정도만 가지고도 원래 땅의 가치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몇 배 이상이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고도 남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 반 받았죠. 각각의 땅 소유자한테 반씩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받으면 보통 국가에서 정한 게 최대 비율이 50%니까 그러면 50% 이하에서 뭐 40% 받을 수도 있고 30%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그렇게 받고 난 뒤에 그걸 다 모아서 그 땅으로 뭘 설치하는 거예요? 기반 시설 설치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가지는 건 아니고 기반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남는 땅이 있어 없어요. 그 땅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든 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분양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걸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비용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토지로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땅을 다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다 수용해가지고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도 하는 방식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도 하는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도 좋고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뭐 한 거예요? 뭐 또 좋고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걸 토지 소유자들이 오케이 해야 되는 부분이 크겠죠.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사업 방식으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거는 각각의 토지 소유자가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는 문제가 되냐면 이것처럼 여기 땅을 전체 다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땅의 소유자들이 다르니까 땅을 조성해주면 이 땅 A라는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에 자기 건물을 짓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단독에 대한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조성하고 그 땅을 또 팔 수도 있겠죠. 어떤 개념인지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A란 땅을 A란 토지 소유자로 갔는데 이 환지를 할 때는 그 위치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른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는 표시했지만 다른 땅으로 갈 수도. 왜? 이쪽에 뭐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공원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럼 자기 위치에 자기 땅이 안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원래 내가 땅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은 다른 쪽으로 환지되는 곳에 가서 그 권리가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위치는 바뀌지만 내가 원래 땅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도 바뀌는 게 아니고 그대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단지 종전에 있는 땅을 내가 계속 고집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환지 계획에서 그건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만약 그걸 원한다 그러면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 위치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쪽 땅을 이쪽 쪽으로 바꿔준 게 환지죠. 그런데 지금 환지로 토지 소유자한테 가지 않은 땅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환지되지 않고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환지하지 않은 땅이라 그래서 무슨 땅이라 그러면 보류되었다 그래서 뭐죠? 보류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류지에는 무슨 땅으로 쓰게 되면 보류지라고 한 것은 환지를 하지 않은 땅이죠. 즉 토지 소유자한테 주지 않은 땅이잖아요. 그럼 그런 땅 가지고 뭘 설치한다고요? 공공시설 용지로 쓰고 또 하나가 사업 시행자가 경비로 쓸 수 있는 땅으로 마련한다고요. 그런 땅을 뭐라 부르느냐? 채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보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가 되지 않은 땅, 즉 토지 소유자한테 가지 않은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 보시면 되냐면 228페이지 보세요. 228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환지 계획 작성 기준 나오나요?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미음에 채비지하고 보류지가 나올 거예요. 동그라미 2번 환지 계획 작성 기준 중에 동그라미 미음 채비지하고 보류지.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뭐 하려고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뭐로 정할 수 있다고요? 보류지로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는 또 뭐로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뭐로? 경비로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해놔야 이런 땅을 가지고 자기가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법으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또 횡령이 될 수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개념은 아시겠죠? 어떤 건지.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 용지하고 나올 때 보류지하고 채비지란 단어는 무슨 방식에서는 안 나와요? 수용 방식에는 안 나오고 무슨 방식일 때만? 환지 방식일 때만 나오는 단어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발 규모가 어때요? 위에 소형 방식보다는 클 수가 없겠죠. 왜? 따로따로 돼 있잖아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독단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그리고 토지 가격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높을 때. 이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비용은 토지를 수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이 상대적으로 위에보다는 적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진행 시간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수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쭉 진행하면 되는데 이거는 환지하기 위해서 또 설명해야 되고 작성해야 돼, 계획서 작성해야 되게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진행 시간은 조금 길어진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환지 방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혼용 방식은 여기 땅을 이게 하나의 개발하고자 하는 도시입니다. 그럼 여기를 환지 방식으로 하고 여기를 수용 방식으로 하고 여기를 환지로 하고 여기를 수용하고 환지하고 수용하고 환지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무슨 방식이 있다? 호용 방식이 있다. 근데 혼용 방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두 개를 하나의 도시지만 두 개를 딱 지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쪽 위의 지역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지가가 낮아서. 근데 밑에는 땅의 가격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뭘로 해요? 환지로. 이렇게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분할해서 혼용을 하는 방식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무슨 혼용이라 그러냐? 분할 혼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분할 안 하고 뒤섞여서 하는 경우는 뭐라 부를까요? 미분할. 분할이 아닌 거. 그래서 미분할 혼용 방식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용 방식은
이렇게 지역별로 분할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분할하지 않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0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어때요? OX. 왜냐하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집단적으로 조성하려면 토지를 뭐 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환지하면 각각의 토지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적인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환지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은 어때요? 2번. 틀려요? 왜 틀려요? 그렇죠. 허가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또는 혼용한 방식이 있는데 이때 국장이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국장이 정한 기준이 있다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틀렸죠. 3번 어때요? 맞아요? 맞아요? 혼용 방식 중에서 뭐예요? 분할, 지역으로 분할한다는 얘기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제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 지구별로 뭐 했대요? 분할했으니까 뭐예요? 분할이겠죠. 분할 안 했으면 미분할이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혼용이다. 답은 3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체계 부분을 봤는데 이 중에서 아까 얘기했죠. 이 환지 방식이라는 부분이 이 사업 진행 방식에서 별도의 절차를 하나 더 걸쳐야 된다고. 일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하기로 했으면 사업 시행을 쭉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환지 방식은 이 가운데 절차를 하나 더 걸칩니다. 이건 프린트에 없어요. 칠판만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학교에서 하면 그때 나오니까 지금 그냥 듣기만 하세요. 환지 방식은 이 가운데 절차를 하나 더 하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일단 땅을 뭐 해줘야 돼요? 환지니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바꿔주려면 뭐 세워야 돼요? 계획. 계획을 세워서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토지 소유자한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보고 그림을 그려준대요. 그럼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 그림 그리다가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요? 보유자 체크하고 다시금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지 방식은 이게 있어요. 환지 계획 작성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별도 하나가 단계가 더 있어요. 이건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겠죠, 당연히.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환지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서를 작성해요. 이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없으면 임차권자라도 있겠죠. 그 자들한테 일단 통지합니다. 이렇게 작성했다고. 그리고 공람 보여줍니다. 그러면 누구는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받겠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통지하고 공람 시행자가 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의견을 제출하겠죠. 나는 이거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말고 이쪽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제출할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시행자한테 뭐 한다고요? 의견서를 언제? 공람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거예요. 기본적인 단계예요, 여러분들. 이거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흐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누가 누구한테요?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시행자한테 의견서 제출했어요. 그러면 그 의견을 받은 누구는? 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쌩까요? 뭐 해야 돼요? 반영하겠죠. 반영하겠죠. 그 얘기예요. 환지 계획에 반영하면 돼요. 그걸 계속 왔다 갔다 몇 번을 하겠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다 반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반영되면 이제 공사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거잖아요. 이걸 행정청에서 뭐 해야 돼요? 오케이 해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네가 짠 거고 행정청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도장을 찍어줘야죠. 그래 진행을 하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이
환지 우리가 사업시행 방식에서 사업시행자 정하고 시식의 인가를 받았지만 환지 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또 뭐죠? 인가 절차를 하나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환지 계획이라는 걸 작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이제 다 반영해서 이제 어디다가 행정청에다가 환지 계획 인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비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자기가 자기한테 하니까 생각해도 되겠지만 비행정청은 이거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인가 신청을 하면 이제 인가를 해주겠죠. 그때 행정청이 인가를 해주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인가권자가 그러면 누구냐, 즉 어느 행정청한테 가서 환지계 인가를 받느냐 그 얘기예요. 행정청이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서열도 있고 세 번째 서열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개발법에서는 누구였어요? 그렇죠. 두 번째 서열에 해당되고 대도시장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자한테 가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자한테 가느냐 아니면 다른 자한테 가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행정청인데 우리는 첫 번째 서열도 있고 두 번째 서열도 있고 세 번째 서열이 있으니까 그게 누구냐가 시험 문제에서는 바꿔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역명이 나오진 않으니까. 어차피 여기가 도시개발법에서 딱 하나 권한권자가 달라지는 곳입니다. 원래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은 처음도 뭐였어요? 지정권자 누구?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끝도 뭐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었어요.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환지라고 하는 건 땅을 바꾸는 거죠. 땅을 바꾸는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절차가 중간에 하나 끼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진행 자체가 너무 더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진행하고자 어디서 하게 되냐면 3서열에서 세 번째 서열에서 이걸 권한을 넘기게 됩니다. 뭐는? 환지 계획의 인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환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그럼 땅이 실제로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세 번째 서열이죠. 그 세 번째 서열을 위해서 지배하는 게 두 번째 서열이잖아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실제로 땅이 이루어지는 것은, 환지가 되는 것은 누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 땅에 실제로 이루는 세 번째 서열이 있는 자가 제일 잘 알 거란 얘기예요. 그걸 빨리빨리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지 계획에 대한 인가는 두 번째 서열이 가지지 않고 누구한테 넘겨준 거예요? 세 번째 서열에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들이 제일 잘 아니까 너희들이 체크하고 해라,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환지 계획은. 그래서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하냐면 환지는 땅이니까 땅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세 번째에서 이루어진다. 왜? 땅은 맨 밑이니까. 그래서 서열상의 맨 밑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지 계획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누가 되는 거예요? 3서열. 그럼 누가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우리가 3서열 그렇게 줄여서 불렀잖아요. 그럼 그때 시장, 군수할 때 시장, 군수할 때 군수는 여기 군수도 포함되고, 구청장 하면 이 구청장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그럼 물어볼게요. 특별자치도는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특별자치도는 위에서도 하고 밑에서도 하고. 왜?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까 밑에서 내려와서 그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환지계획 인가권자 누굽니까? 물어보면 얘네까지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왜 특별자치시는 안 합니까? 저 또 얘기하지만 도시개발법은 특별자치시, 세종시를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개발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누구라고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됐나요? 이렇게 해요. 이게 또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도시개발법의 세 번째 서열을 얘기할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도시개발법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근데 나중에 정비법을 가면 정비법도 정비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은 땅이거든요. 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이. 그때도 이제 세 번째 서열이 권한을 가져요. 그때 세 번째 서열의 권한도 그때는 특별자치 시장도 얘기하겠죠. 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길어서 너무 길잖아 이게. 하나가 도왔잖아 어떻게 보면. 너무 길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너무 길다. 시장, 군수 등 하자. 그래서 도시정비법의 세 번째 서열일 때는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안 하고 뭐라 부른다고요? 시장, 군수 등 이렇게 불러요. 이게 법령마다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예요. 예, 똑같이 하면 되는데 어차피 서열은 몇 번째 서열이에요? 3서열. 근데 머릿속에 넣을 때는 도시개발법에서는 그냥 풀로 다 얘기하는 거고 어차피 특별자치 시장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누구는 정비법에서 3서열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등이라고 붙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누가 안 들어가니까 특별자치 시가 안 들어가니까 등이라고 넣으면 이것도 들어간 거하고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럼 거기다가 가로 열고 뭐죠? 이거 아니야 이렇게 쓰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을 때는 도시개발법일 때 3서열을 얘기할 때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풀로 얘기한다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시장, 군수 등 이렇게 안 한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근데 나중에 정비법 갔을 때는 이것도 포함되니까 등 해도 되죠. 그때는 기타 등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책 보시면 228페이지에 밑에 아까 채비지 보류지 밑에 보면 나와요. 동그라미 4번 환지 계획 인가 나오나요? 거기 보시면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는다고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뭐라고 기억하면 돼요? 3서열. 그럼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행정조직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주관식 쓰는 거 아니니까.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 답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아니에요? 누가 아니에요? 그렇죠. 2서열이 아니라고. 두 번째 서열이 아니라고. 그럼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낼까요? 2서열을 내겠지. 헷갈리도록.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서열이 아니고 뭐다? 세 번째 서열이라는 거. 환지는 어디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 맨 밑에서 이루어집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가 받으면 이제 공사 착수하는 거예요. 아유, 힘들게 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면 환지 방식에 있어서 환지의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누가 된다고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세 번째 서열.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누구는 빠져요? 특별자치, 시장은 빠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장, 군수 등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책에도 9번 전체 다 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5일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동그라미 1번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가 암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흐름을 본 거예요. 그냥 흐름을 본 거예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한다는 얘기는 뭐 환지 계획을 인가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해당 토지 임차권자는 공람 기간이 있어 없어요? 그 공람 기간에 시행자한테 뭐 제출했어요? 의견서 제출했잖아요. 그럼 그거 반영해가지고 했잖아요. 맞죠? 2번 어때요? 모르겠죠? 안 배웠으니까. 안 배웠어요. 모르면 넘어가면 돼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동그라미 3번. 맞아요, 틀려요? 답은 찾을 수 있잖아요.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두 번째 서열에 인가 받아야 돼요? 몇 번째? 세 번째. 누군데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2번이 무슨 얘기냐면 토지 소유자가 환지 제외 신청, 뭐냐면 환지를 다 신청을 하는데 나는 환지 안 하겠습니다 하고 환지 부지정, 환지 지정을 하지 마세요 하고 신청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환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돈 주고 청산하면 돼요. 돈 주고 청산하면 돼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환지 제외 신청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해당 토지에 누가 있어요? 임차권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임차권자 의견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 환지를 제외 신청했지만 임차권자는 환지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토지 소유자가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거기에 있는 토지에 있는 임차권자 등이 뭘 하지 않으면 동의를 안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해서 제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차권자의 뭐도 의견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임차권자가 하고자 한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제외 신청했을 때는 임차권자의 의견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듣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이런 부분.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체계도 9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했던 거 2개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총 체계도 15개가 된다고 했죠. 그 체계도 15개 부분 하는데 우리가 수업이 언제 끝나냐면 12월 20일 날 끝나나요? 21일? 네, 21일. 그 주에 끝나죠. 그럼 2주 정도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때부터 시작하죠. 그래요.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 복습을 조금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과정에 했던 거 있죠. 그걸 한번 복습을 하셔야 그리고 기본과정 들어가야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보면 쿠션주, 쿠션주라는 게 있어요. 쿠션 1이 있듯이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며칠까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일요일은요? 공부하면 안 되죠. 일요일은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일요일은 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공부 계획을 세우시면 된다고, 지금은. 그리고 혹시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서 하루 공부 못하는 날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공부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일요일을 대용으로 쓰시면 된다고. 그걸 쿠션 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업을 한 지금 7주 동안 하고 그 다음 기본 과정 들어갈 때 한 주 정도를 쿠션 주를 주고 그걸 정리할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활용을 잘 하시라, 그 얘기예요. 땡큐 놀자 이게 아니고, 알겠죠? 그걸 하셔요. 그래서 아마 12월 마지막 일요일이 28일인가요? 12월 28일 맞나요? 27일인가? 29일이에요? 12월 29일? 네. 12월 29일 날에 12월 29일 날에 그 노량진에서 체계도 1번부터 체계도 15번까지를 하루 동안에 전체적인 정리를 합니다. 그게 체계도 콘서트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날 콘서트를 엽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열게 되고 아마 예매가 날짜가 나올 거예요. 나중에 예매 날이 언제부터 언제 예매를 하겠습니다 하고 티켓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날짜가 나오는데 아마 9시인가 10시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 날짜는 나중에 아마 정해질 겁니다. 그럼 그때 신청을 하시면 그날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가능하면 실강 현강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신청을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온라인 우리 실강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날 하는 거는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한번 학원에 오셔서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강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신청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양보를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자리가 아마 150 자리로 한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마 금방 끝나요. 1분이 넘지 않을 거예요.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진짜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임영웅 티켓 저리 가다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온라인 수험생들 때문에 이제 조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실강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우린 자주 보잖아. 자주 보고 하니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 양보 못 하겠다. 오시는 꼭 봐야 되겠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나중에 날짜는 한번 제가 언제 티켓팅 하는지 얘기할게요.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유료 아니에요. 유료 아니니까. 유료 아니니까 금방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면 또 얘기할게요. 자, 보죠. 8번 부분의 책에도 오늘 했던 거. 개발행위 허가 대상. 자, 6개 있었어요. 뭐예요? 건, 공, 물, 토. 기억나시죠?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물건의 적치. 이 물건의 적치가 지역이 어디였어요? 개발되지 않는 곳. 녹, 관, 자. 농림지역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토지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해야 돼요. 그리고 토지 분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건축물이 있는 곳의 토지 분할은 어디서 하니까? 건축법에서 하니까 여기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외.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인데 전을 답으로 바꾸고 답을 전으로 바꾸는 지역 변경은 뭐하죠? 제외. 그리고 경작을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한 것도 제외. 두 가지인 경우 제외됩니다. 그리고 토석에 대한 채취 이것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토석의 채취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허가 대상을 개발계획서를 첨부해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에 맞으면?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허가 기준 얘기해 주세요. 모, 개, 성, 사업 주기 기억나시죠? 뭐가 뭐예요? 규모. 개발행위 규모에 뭐하죠? 적합해야 돼요. 그럼 그 규모는 용도 지역마다 다르죠. 그래서 뭐 누구? 농구공관리, 농공관리 3명만, 상준호, 임마 이렇게 돼요. 5천원 보존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이 얼마?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얼마? 1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보존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얼마? 5천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돼요. 걔는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성은 성자관리계획 이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고 주는요 그렇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기는요 그렇죠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겠다 그러고 허가권자는 누구냐 하고 물어보죠. 허가권자 누구예요?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시장, 시장 또는 군수 됐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허가 부분을 해줄 때 허가권자가 정한 구역이 3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3가지 중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개발되지 않는 곳에 지정한 구역 그렇죠. 성장관리계획구역. 그 다음 개발이 많이 된 곳에 규제할 목적으로 정한 구역 개발 밀도관리구역. 그 다음에 묶여져 있었는데 풀리면서 앞으로 개발이 될 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됩니다. 이 3개의 구역을 누가 지정했다고요? 허가권자가 즉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지정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줬으면 다 이제 완공을 했겠죠. 완공하면 무슨 검사? 준공검사. 그런데 개발행위 대상 중에서 허가 대상 중에서 허가 준공검사에서 제외되는 게 2가지가 있었어요. 뭐하고 뭐? 물건의 적치하고 토지 분할 이 2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에서 뭐죠? 제외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9번 도시개발 사업 체계도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뭐도 하죠? 구역도 지정 같이 하는 거 맞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시개발 계획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지정권자하고 수립권자가 누군지부터 먼저 볼게요.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별도로 정해진다고 얘기했죠. 가능하면 개발을 하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개발 계획 공모일 때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개발되지 않는 거 뭐 자연 녹지 지역도
무슨 녹지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생산 녹지 지역이 있고 또 도시 지역, 외 지역이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원하면 국장이 무슨 명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다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어떤 용도 지역은 안 돼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이 얼마? 30%,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일 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고 사업 시행자를 누가 지정해요?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물론 사업 시행자 지정을 지정권자가 또 하지만 변경도 누가 할 수 있어요? 지정권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면 이제 저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무슨 계획?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인가 신청을 하면 인가권자가 인가해주면 되죠. 이때 인가권자 누구? 또 지정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구역 지정하고 고시했는데 시식의 인가를 몇 년 이내에 안 하면 3년 이내에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언제예요? 그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가 된다는 거. 이게 원칙적인 건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할 때도 구역을 정하고 계획 수립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도 몇 년? 2년 이내에 수립 안 하면 2년이 되는 언제? 다음 날. 자,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뭐가 있냐면 구역을 먼저 정할 때는 그 구역 면적이 얼마?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 2년이 아니고 몇 년? 5년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5년 이내에 해야 되고 5년 이내에 수립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역 지정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 330만이 안 들어가요. 이 330만은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구역 정하고 계획 수립했어요. 2년 이내. 근데 계획 수립하고 난 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시식계 인가 신청해야 되죠. 이것도 몇 년? 3년. 3년이 신청해야 돼. 근데 면적이 구역 면적 정한 게 얼마? 330만 제곱미터였으면 3년이 아니고 5년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구역 부분을 지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획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을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사업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난 뒤에 시식의 인가를 몇 년 이내에 신청 안 하면 1년 이내에 신청한 1년까지 기다려주는데 그거 넘었으면 시행자 변경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1년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시식의 인가 받았어요. 그러면 사업 착수를 해야 되죠. 몇 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를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는데 사업 시행 방식에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 중에서 체계적이고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은 뭐예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있어요. 땅의 가격이 높을 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못 하잖아요. 그때 하는 방식이 뭐예요? 환지 방식이 되는 겁니다.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혼용 방식 이렇게 돼요. 이 중에서 이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하지 않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 환지 계획 인가권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환지는 어디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 땅은 어디 있어요? 맨 밑에 삼서열. 그래서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물으면 누가 돼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이제 사업 시행 부분을 다 했으면 이제 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뭐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누구한테요? 지정권자. 그럼 준공검사 받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렇죠. 공사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공고하면 되죠. 공사 완료 공고. 그럼 공사 완료 공고하면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잖아요. 그럼 해제는 그날 다음 날. 항상 해제는 다음 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는 구역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그 구역이 옛날의 땅으로 환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이게 전체적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체계도가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2가지를 했고 다음 주에는 도시정비법 1개를 해요. 그럼 다음 주에 하는 체계도는 몇 개냐? 1개밖에 없어요. 와, 그럼 금방 끝나겠네. 도시정비법이 할 내용이 되게 많아요. 도시정비 어려워요 또. 그래서 설명하는 게 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체계도 1개밖에 안 하지만 조금 약간 설명할 게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9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도 이 9번까지는 반드시 체계도 부분 혼자서 연습해 보는 거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